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려한 의대 동창들이 초라한 친구를 비웃었는데 5분 뒤 그들은 바닥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 빌었죠. 도대체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은 3명의 여자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을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들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죠. 정장을 입은 감찰관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고요. 그 앞에는 한 여인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는 그녀. 바로 이수연이었어요. 5분 전만 해도 이 세 사람은 수연을 비웃고 조롱했었는데 말이죠.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라메종. 이곳은 예약하기도 어려운 곳으로 유명했죠. 미슐랭 별 2개를 받은 프렌치 레스토랑이었거든요. 오늘 밤 이곳에서는 서울의대 57학번 동창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38살이 된 동창들이 15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입구에서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색이 바랜 가방을 든 그녀.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바로 이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안을 둘러봤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과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유독 눈에 띄었죠. 한쪽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은 수연,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참석한 동창회는 그녀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초대장을 받았을 때도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제는 다들 달라졌겠지. 다 어른이 됐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왔지만 막상 와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의대 시절 수연은 반에서 가장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MT나 동아리 활동도 거의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비싼 옷을 입고 해외여행 이야기를 할 때 수연은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어요. 그런 그녀를 유독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박소혜, 김유진, 최민지요. 이 3명은 부잣집 딸들이었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허세를 부리던 그들은 수연을 무시했어요. 야 장학생. 오늘도 도서관 가니? 수연아 너 옷 맨날 똑같은 거 입는데 다른 옷 없어? 과 모임 회비도 제대로 못 내면서 왜 와? 그런 말들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수연의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두 의사가 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수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킬킬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명함을 주고받으며 병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그때 한 무리의 여자들이 수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설마 이수연? 박소희였어요.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로 일한다는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죠. 세상에 정말 왔네. 난 안 올 줄 알았는데요. 김유진도 나타났어요. 대형 제약회사 영업이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그녀는 고급 시계를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우와 진짜 변한 게 하나도 없네. 그때 그 모습 그대로야. 최민지까지 합류했어요. 대학병원 행정팀장이라는 그녀는 비싼 핸드백을 흔들며 수연을 후쳐봤죠. 수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하지만 세 사람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마치 반갑지 않은 손님을 대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수연아 넌 지금 뭐해? 소희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의사는 됐어? 응요. 수연의 대답은 짧았어요.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데? 유진이 날카롭게 물었죠. 작은 병원이야. 수연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은 병원? 민지가 비웃듯 말했어요. 혹시 동네 의원 같은데? 수연은 대답 대신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세 사람에게는 긍정으로 들렸나 봐요. 아 그렇구나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 대형 병원이나 잘 나가는 데 있는데. 맞아요. 나는 제약회사에서 연봉 1억 넘게 받거든요. 유진이 거들었어요. 민지도 자랑을 시작했죠. 나도 서울대병원 행정팀장인데 대우가 정말 좋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15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수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세 사람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수연을 무시하는 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수연아 결혼은 했어? 소희가 손목에 명품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죠. 아니 아직이요. 수연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아 그래? 유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우리는 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요. 나 남편이 대형 로펌 변호사거든요.
연봉이 2억 넘어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소희도 질세라 끼어들었어요. 내 남편은 강남에서 성형외과 원장이야. 하루에 수술만 5건씩 해요. 유진은 더 나아갔죠. 우리 남편은 대기업 임원인데 작년에 스톡옵션으로 10억 받았어요. 수연은 묵묵히 그들의 자랑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전혀 동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그런데 수연아, 너 어디 살아? 소희가 물었습니다. 서울이요. 서울 어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유진이 재촉했어요. 그냥 강남 쪽이요. 수연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남? 민지가 눈을 반짝였죠. 우리도 강남인데 어디야? 정확히 말하기 좀 그래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세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알겠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남이라고 해도 변두리겠지. 맞아, 원룸이나 오피스텔 그런 거요. 유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죠. 민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동네 의원에서 일하면 돈도 별로 못 벌잖아요. 수연은 여전히 말없이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세 사람에게는 더욱 우습게 보였나 봅니다. 그때 식당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손님 여러분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코스 요리로 주세요. 소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일 비싼 걸로요. 매니저가 공손하게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1인당 45만 원 코스 맞으시죠? 네, 맞아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수연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어요. 수연아, 괜찮아? 여기 좀 비싼데. 괜찮아요. 수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말? 민지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1인당 45만 원인데 말이야. 알아요. 괜찮다니까요.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식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급 프렌치 코스 요리였죠. 세 사람은 음식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SNS에 올릴 거였어요. 소희가 스마트폰을 들고 셀카를 찍었어요. 오늘 의대 동창회 너무 럭셔리한데? 유진도 음식 사진을 찍으며 말했죠. 역시 성공한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분위기가 다르네요. 민지는 와인을 들고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 세 사람이 와인잔을 부딪혔어요. 하지만 수연은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너는 안 마셔? 소희가 물었죠. 나는 술 안 해요. 아, 그래? 유진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넌 원래 과회식 때도 안 왔었지. 맞아요. 민지가 손뼉을 쳤어요. 맨날 돈 없다고 빠지고 그때 생각나네요. 세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죠. 수연아, 솔직히 말해봐. 소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너 아직도 그때 그대로지? 뭐가요? 수연이 조용히 되물었어요. 그때처럼 가난하게 사는 거요. 유진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동네 의원에서 일하고 결혼도 못하고. 민지도 거들었어요. 15년이 지났는데 너만 제자리인 것 같아. 수연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미소를 되찾았죠.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 남자가 수연을 알아보고 인사를 했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수연은 작게 고개만 끄덕이고 조용히 손을 흔들어 보냈습니다. 교수님, 세 사람이 의아해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하지만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수연의 짧은 대답에 세 사람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착각한 거겠지 뭐예요. 소희가 중얼거렸죠. 그러게 동네 의원 의사한테 교수님이라니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가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와인을 몇 잔 마신 탓이었죠. 그런데 수연아, 민지가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갑작스러운 말에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어요. 민지야,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다른 동창 한 명이 말리려 했죠. 하지만 민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니, 사실이잖아요. 동네 의원 의사에 결혼도 못했고요. 유진이 거들었어요. 맞아,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가난하고 초라한 거요. 소희는 더 나아갔습니다. 솔직히 의대까지 나와서 뭐 한 거야? 장학금 받아서 공짜로 다니고도 결국 이것밖에 못 됐잖아요. 수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너희 좀 심한 거 아니야? 동기 한 명이 말했죠. 뭐가 심해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맞아요. 유진도 동조했어요. 우리는 성공했고 수연이는 실패한 거
거 이게 현실이에요. 소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넌 아직도 그때 그대로구나 수연아. 그 말에 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물었죠. 그때 그대로라는 게 뭔데요? 가난하고 초라한 거요. 소희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친구도 없고 사회성도 없고요. 유진이 덧붙였어요. 맨날 혼자 있고 재미없고요. 민지도 거들었죠.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조용하게 살아요. 오빠 인정하잖아요. 세 사람이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수연이 이어서 말했죠. 근데 너희는 그때나 지금이나 남을 깔보며 사네요. 순간 웃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소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나는 조용히 살지만 너희는 여전히 시끄럽게 살아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허세 부리고 15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유진이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야 이수연,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수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아까 나한테 한 말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민지가 테이블을 손으로 쳤어요. 이게 돌았나? 우리가 성공했다고 질투하는 거야? 수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성공? 그게 성공이에요? 당연하지요. 소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남편 만나고 그런데 너는? 수연이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소희야 내가 하는 성형 브로커. 그거 의료법 위반인 거 알아?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진아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는 거. 그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유진이 입술을 떨었어요. 민지야 환자 정보 빼돌려서 보험사에 파는 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죠. 민지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 세 사람이 동시에 물었어요. 수연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업계가 얼마나 좁은데요. 소희가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요. 내가 뭔데 우릴 판단해? 동네 의원 의사 주제에. 수연이 천천히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세 사람이 명함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부교수 이수연. 명함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명함이에요. 수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죠. 너 서울대병원 부교수라고? 응요, 작년에 임용됐어요. 수연의 대답에 세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황급히 물었어요. 그럼 동네 의원이라는 건?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수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유진이 급히 변명했어요. 아, 그게 오해였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야. 소희도 당황하며 말했죠. 수연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하지만 수연은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나는 신경 안 쓰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수연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희가 한 일들은 신경 써야 할 거예요. 무슨 뜻이야? 민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연이 명함을 다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서울대병원에 있으면서 듣는 얘기가 많거든요. 성형 브로커 단속한다는 얘기,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사한다는 얘기, 환자 정보 유출 관련 감사한다는 얘기요. 세 사람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설마?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요, 다 알고 있어요. 너희가 한 일 전부요. 그때 한 남자가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었어요. 이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그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죠. 아, 국장님 여기 계셨어요? 수연이 일어나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세 사람이 눈을 크게 떴어요. 국장님이라고요? 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국장님이 세요. 수연이 소개했습니다. 석 달 전에 제보받은 건들 잘 처리됐습니다. 국장이 수연에게 말했어요. 덕분에 불법 의료행위 단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됐네요. 수연이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혹시 제보하신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국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기 계세요. 수연이 세 사람을 가리켰어요. 박소혜 씨, 김유진 씨, 최민지 씨요. 세 사람은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식당의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가슴에는 모두 같은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특별감찰관이요. 감찰관들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오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거렸어요. 박소혜 씨, 김유진 씨, 최민지 씨 계십니까? 선임 감찰관이 큰 목소리로 물었죠. 세 사람은 얼어붙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기 계시네요. 수연이 조용히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감찰관들이 세 사람의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어요. 확인 완료됐습니다. 선임 감찰관이 서류를 펼쳤죠. 세 분 모두 의료법 위반 및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박소혜 씨는 의료법 제33조 무면허 의료행위 알선 혐의가 있습니다. 감찰관이 차근차근 설명했죠. 중국인 환자 73명을 성형외과에 알선하고 건당 300만 원씩 총 2억 1,900만 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소희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김유진 씨는요. 다른 감찰관이 유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입니다. 제약회사 영업이사로 재직하며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총 5억 4천만 원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최민지 씨요. 세 번째 감찰관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서울대병원 행정팀장 직위를 이용해 환자 개인정보 2,312건을 외부 보험사에 유출하고 건당 10만 원씩 총 2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민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게? 수연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찰관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 교수님, 선임 감찰관이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죠. 제보해 주신 덕분에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내가 제보한 거야?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요, 3달 전에 제보했어요. 수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죠. 왜? 소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친구잖아요. 친구. 수연이 작게 웃었어요. 친구가 친구를 15년 동안 무시하고 조롱해요? 그건 소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수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나는 그냥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불법 의료행위를 보고하는 건 의사의 의무거든요. 유진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수연아, 제발 우리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할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판단할 거예요. 민지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요. 제보 취소해줘요. 하지만 수연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임 감찰관이 세 사람에게 말했어요.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강제 연행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그녀가 수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 우리 일 캐낸 거 불법 아니야? 무슨 권한으로 조사한 거야? 수연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법이라니요? 그리고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나는 보건복지부 의료윤리위원회 자문위원 이거든요. 세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수연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의료윤리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장이었어요. 1년 전에 위촉됐어요. 수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죠. 의료계의 비리를 감시하고 제보하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일을 조사하고 제보한 건 제 업무였던 거예요. 소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말도 안 돼. 넌 그냥 복수하려고 한 거잖아. 복수. 수연이 반문했습니다. 맞아요. 유진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예전에 너 괴롭힌 것 때문에 안 갚음하는 거잖아요.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한 불법 행위는 예전 일과 전혀 상관없어요. 너희가 환자들을 속이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린 건 사실이잖아요. 민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우린 친구였잖아. 모른 척 해줄 수도 있었잖아요. 친구라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던 사람들이 친구예요? 오늘도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친구고요?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계속 말했어요. 진짜 친구였다면 내가 제보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냥 나를 깔보고 우월감 느끼려고 만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양심을 따른 거예요. 국장이 수연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 교수님 덕분에 올해만 의료비리 적발 건수가 37건이나 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수연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왔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죠. 수연아. 그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혹시? 맞아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병원장님이에요. 병원장이 수연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석 달 동안 이 일 준비하느라 힘들었죠? 괜찮아요, 원장님. 수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민지가 병원장을 보며 급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아시죠? 저 행정팀장 최민지예요. 병원장이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알죠? 환자 정보 유출한 직원이요. 내일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해고 처리했어요. 민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장이 계속 말했어요. 환자 정보는 병원의 생명이에요. 그걸 돈 받고 판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게다가 2,000건이 넘는 정보를 팔았다니. 징역은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유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수연아,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용서해줘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가 한 일은 범죄예요. 환자들이 피해를 봤어요. 소희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해줘요. 우리 가족도 있고 인생도 있어요. 수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속인 환자들도 가족이 있고 인생이 있었어요. 그건 생각 안 하고 돈만 밝혔잖아요. 선임 감찰관이 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정말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저항하시면 강제 연행합니다. 세 사람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레스토랑을 나가기 직전 소희가 수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 이러고도 행복할 수 있어? 수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게 행복이에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는 중요한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었어요. 피고인 박소의 김유진, 최민지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세 사람은 수감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나왔습니다. 석 달 동안 구속 수사를 받으며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방청석에는 수연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소희는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합니다. 소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피고인 김유진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합니다. 유진도 무릎이 꺾였어요. 피고인 최민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합니다. 민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실형이요? 안 돼요. 판사가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민지의 경우 병원 행정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2,000건이 넘는 환자 정보를 유출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보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민지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안 돼요. 저한테 아이가 있어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수십 명의 환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일부는 우울증까지 앓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세 사람 모두 의료계 종사자로서 환자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특히 피고인들은 같은 의대 출신, 동료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확보되자 뒤늦게 자백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양형에 참작하기 어렵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박소희와 김유진은 의료 관련 자격증, 연구 박탈, 피고인 최민지는 공공기관 취업 연구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판사가 추가 판결을 내렸어요. 세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의료계에서 영구 추방당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죠. 법정이 끝나고 수연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 중년 여성이 수연에게 절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 정보가 유출돼서 보험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교수님 덕분에 막을 수 있었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인사를 했어요. 수연은 그들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의사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법원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연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동료를 고발한 게 힘들지 않으셨나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죠. 그들은 제 동료가 아니었어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를 속이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린 사람들은 의료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지만
수연은 담담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계속하실 건가요? 물론이죠.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자의 신뢰를 지키는 게 의사의 첫 번째 의무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봄날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외래진료실에서 수연은 환자들을 보고 있었어요.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죠.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박소희의 어머니였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수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딸 일로 찾아왔어요. 소희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죠. 소희가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많이 힘들어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벌금도 못 내서 재산이 다 압류됐고 남편도 이혼하겠다고 해요. 그거야 소희가 한 일의 대가 아닐까요? 수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알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잘못했어요. 환자들한테 너무 나쁜 짓을 했죠. 그런데 선생님, 딸이 선생님께 편지를 써달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연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나 소희야.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될 줄 몰랐어. 내가 날 제보한 거 처음엔 정말 원망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나는 정말 나쁜 일을 했어. 돈에 눈이 멀어서 환자들을 속였어.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제야 알겠어. 수연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딸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용서는 제가 할 게 아니에요. 소희가 피해를 입힌 환자들이 용서해야 하는 거죠. 알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희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소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해요. 어머니가 일어나서 깊게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딸한테 전해줄게요. 진료를 마치고 수연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습니다. 수연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병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병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자네 덕분에 우리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모범병원상을 받게 됐어. 정말이요? 수연이 놀라며 물었죠. 그래요.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의료 비리를 적발하고 환자 권익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야. 다음 달에 시상식이 있으니까 꼭 참석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연이 겸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병원장이 계속했습니다. 내년에 정교수 승진 대상자로 자네를 추천했어. 아직 젊지만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장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의료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자네는 그 두 가지를 다 해내고 있어. 수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작은 카페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김유진이었습니다. 수연아, 유진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 수연이 먼저 물었어요. 그냥 살고 있어. 유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약회사 해고됐고 벌금 내느라 집도 팔았어. 지금은 작은 약국에서 일하고 있어. 그래.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수연아, 나 정말 미안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우리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그리고 환자들한테도 나쁜 짓을 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유진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네. 그래.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후회해.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준 게 너무 후회돼. 수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후회하는 건 좋은 시작이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야. 알아. 유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는 정직하게 살 거야. 비록 가난하고 초라해도 떳떳하게 살고 싶어. 수연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돼. 진심으로 반성하고 바르게 산다면 다시 기회는 올 거야. 고마워, 수연아. 유진이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그때 제보 안 했으면 난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이제라도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말이야. 그날 밤 수연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 소의 어머니와 유진을 만났다. 그들은 많이 변해 있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다시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지만 동시에 의료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도 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수연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도 정의로운 하루였습니다. 현재 이수연 교수는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승진했습니다. 여전히 환자를 치료하며 의료윤리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박소희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유진은 작은 약국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요. 최민지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지만 모범수로 인정받아 조기 가석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남을 깔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